기업 실적,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없어진다. 네. 금융기관들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가 막혀야 된다. 이전에 SVB 사태나 퍼스트 리퍼블릭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페드는 굉장히 잘 핸들링을 했잖아요. 옆쪽으로 전염이 안 되고 어떻게 거기서 잘 끊어서 했으니까 이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의 능력이 잘 조합이 되면 진짜로 침체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깨지면 이 노란색이 장당히 금리차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70년대 빼고는. 여기 100bp를 찍자마자 여기 쫙 올라갔잖아요. 이게 언젠가면 SVB 사태예요. 네. 돈을 푸는 방식이 새로워졌어요. 네. 뭘로 풀었냐면 BTF라는 걸로 풀었어요. 네.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지역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BTF가 늘어나고 있고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터질 것이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페드가 그거를 핸들링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빠지면. 근데 그렇게 터졌을 때 진짜 이번엔 큰 거라서 못 막을 거야 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주식 포지션을 굉장히 줄여야겠죠.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제 못다한 얘기. 네. 네.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신다고 했죠? 금리차. 금리차 네. 얘기하고 그 역전된 게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어제는 내렸지만 어제는 역전이 더 심해졌는데 100이 넘었네요. 네, 드디어. 더 심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심해지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심해지면 침체 온다고 계속 그랬는데 맞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강할까라는 네. 부분을 한번 이제 되짚어보고 네. 실제로 어떻게 될까, 왜 네. 이런지 한번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문제다. 예, 그래서 중앙은행은 계속 페드는 2번 인상할 거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테스모니 뭐 이런 데 나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되지 않으면 난 안 내려.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자꾸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터미널 레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가 둔화되고 생산이 감소가 될 거다. 수익이 덜 나니까. 그래서 침체 국면 진입할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잖아요. 거기다 네. 지금 이제 은행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SVB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 대출이 계속 감소를 할 거고 은행 대출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용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에 풀리는 돈이 적으니까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연방은행에서 이제 5월 기준으로 12월 이내에 경기 침체 확률 10%가 넘는다고 이미 얘기를 다 한 상태고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뉴스 전체를 보면은 이게 이 팩트만을 보면 지금 침체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싶잖아요. 왜 올랐는지. 그러면은 그럼 왜 올랐니? 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번에는 비켜갈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천천히 비켜갈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비켜갈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비켜갈 수 있는 논리는 네. 제일 맨날 얘기되는 게 고용이 좋아. 맞습니다. 옛날이랑 달라. 네. 네. 50년 만에 최저치 실업률이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게 AI죠. 네. AI가 나타나서 네. 생산성을 높여줄 거야. 네. 그래서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번엔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코로나예요. 네. 코로나 때 보조금을 준 게 아직도 초과저축액으로 5천억 불이 남아있대요. 아직 안 쓰고 이제 저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5천억 불이요? 네. 적은 돈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나온 레포트의 5월달 자료에서 5천억 불이라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침체가 안 가, 돈이 있으면 침체가 안 가죠? 그렇죠. 소비가 계속 있으니까. 예, 소비가 있으니까. 소비가 없어지는 순간 침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보는 게 저 5천억 불 언제 떨어지나. 네, 이거를 보고 있는 거에서 계속 이제 소비를 계속 모니터링, 저도 이제 계속 소비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체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걸 확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와중에서 결국은 소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PC 물가 지수가 안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죠. 거죠. 안 떨어지니까 파월은 계속 계속 올린다.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그때도 저희 막 얘기했었지만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페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벤트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카드를 쓸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 이벤트라는 건 침체. 침체거나 아니면은 뭐 위기거나. 금융 위기라거나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금리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침체의 가능성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월이 침체를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건가요? 침체가 오지 않지만 맥시멈으로 올려서 그렇죠. 그거를 찾고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결국은 어디까지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예, 거죠. 예. 시장 전체, 나라 전체에 네.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거 이 정도 올렸는데도 괜찮나? 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는 최대한 많이 올려놔야지 내릴 수 있는 룸이 커지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갖다가 예전에는 이제 감으로 했다면 네.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데이터들도 많이 모이고 네. 그다음에 그것들도 점점 예전보다는 잘 네. 모으고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대비해서는. 과거는 진짜 그냥 막 아무데나 찔러보면서 네.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정확히 보면서 이제 되게 날카롭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를 확 부러뜨려 가지고 내가 기어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과다하게 그냥 화나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죠. 실제로 파월이나 연준은 그 점을 찾고 있는 거죠. 네. 트라이 앤 에러로 예, 찾고 있는 거죠. 예. 원래 이제 인공지능이건 뭐건 간에 컴퓨터도 결국은 트라이 앤 에러로 찾는 네, 거잖아요. 네. 한번 해보고 아닌가? 네. 그리고 긴가 민가 시행착오. 살짝씩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네. 찾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전체 시장에다 놓고 금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5.25까지 올려내는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5.25인데 원래 연초나 작년 말만 해도 5% 넘어가면 문제 생긴다고 다들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5.25인데 일단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고 있잖아요. 소비도 안 줄어들고 제로금리 있죠. 적용에서 5%가 네, 5배가 네. 늘어난 근데 건데. 사실은 지금은 아니래도 몇 달 있다가 생길 수는 있는 거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레벨이 그런 이벤트가 왔을 때 네. 낮출 만한 뭔가 자기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예. 건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했다가 한 번에 꺾이면 지난번에 금리 올린 것처럼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매번 이제 변호사님과 IB와의 차이다. 이건 예측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이제 익스큐즈를 하면서 갈 거냐. 근데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는 누구도 블레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그럼 듭니다. 페드를 믿으면 주식 오히려 사야 되겠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빠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분명히 있는데 네. 그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도 결국 이제 테슬라 기술주들 막 은행들이 막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며칠 일주일 동안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그림 그려보면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워낙 많이 올라온 게 올랐죠. 어딘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적었다라는 거고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까 의외로 다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거죠. 지표들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가면은 실업률도 낮고 소비도 어느 정도 계속 진작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결국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파지티브하게 보는 견해였던 네. 거죠. 이제 앞부분은 파월이 네거티브하게 침체를 보는 견해. 그다음에 이쪽은 지금은 이래서 비켜갈 수 있겠구나. 이 네. 정도면. 거기다가 AI로 떴으니까 일단 네. 막 50%씩 매출 증가한다는데 뭐 할 네.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네. 증가하니까. 네. 그리고 그거가 다음번 실적 나올 때도 분명히 매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네. 한 분기씩 예측을 하니까. 네. 예, 그런 상태가 된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왜 금리차 역전은 계속돼 있냐 이거죠. 네. 예. 금리차 역전이 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숏텀,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계속 높고 장기 금리는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가 꽤 오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적이 거의 70년대 빼고는 없어요. 네. 없으니까 다들 이건 뭐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거와 다른 점이 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금융시장이 왜곡됐다. 네. 그러니까 침체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거다라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걸 침체를 미루고 있다. 뒤로 연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당장 침체가 왔을 수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올리고 있지만 돈을 계속 풀러서 SBB 사태도 다시
됐을 때 돈을 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정책들을 이용해서 침체를 뒤로 미루고 있어서 결국은 또 선거를 앞두고까지는 절대 부러지지 않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들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뤄왔으니까 결국 올 것이다. 언젠간 올 것이다. 네, 근데 네.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서 당장 뭐 침체가 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침체는 항상 지난 다음에 이때 침체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침체를 지나가고 있을 때 침체다라고 얘기하진 잘 않으니까 원래 보통, 침체 네. 정의가 뭐죠? 연속해서 두 번. 두 분기 이분기 마이너스 그다음에 네. 뭐 실업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딱 네. 오피셜하게 정확히 포뮬러를 주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MBR이 연속으로 두 번 마이너스가 날 것 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번에 지나갔던 부분을 자기네들이 또 나중에 지나서 하니까, 얘기를 한참 다 디파인 하니까.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고정금리 장기 대출하고 여기서 금융시장의 왜곡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죠. 장기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거에 만기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예금들은 지금 단기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뭐 영래포니, 뭐 네. MF니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대출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기지나 이런 집 살 때는 막 30년, 20년 막 이렇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 있고 그러면 2%대 다 고정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내는 돈은 똑같은 거죠. 1%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슈를 참는 것도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스나 이런 걸 할 때 기간이 뭐 6개월짜리, 1년짜리로 펀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3년, 뭐 2년, 5년 정도. 5년 예, 뭐 이게 예. 그 상황상마다 예, 좀 다르지만 예. 섹터별로 있지만 네. 초단기는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 뭐 네.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러면 그 3년이라는 게 코로나 때부터 쭉 보면은 내년 정도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때가 되면 실세 금리로 다시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타임 시차가 네. 결국은 이제 지금의 저 왜곡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 시차에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가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제자리로 오는 상태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를 안 겪고 이번에 비켜나갈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가정들 중에서 네. 그냥 딱 제가 뽑아본 건 다들 얘기하시지만 기업 실적 네. 이 좋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야 경기 침체를 네. 안 겪고 넘어갈 수 네. 있다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없어진다라는 네. 거 두 가지 하고 맨 마지막은 금융기관들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가 막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냥 페드의 지역은행 관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표현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전에 SBB 사태나 뭐 그 리퍼블릭이나 퍼스트 리퍼블릭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페드는 굉장히 그 잘 핸들링을 했잖아요. 막 네,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핸들링을 네.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전염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옆쪽으로 전염이 안 되고 어떻게 거기서 잘 끊어서 네. 했으니까 이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능력이 잘 조합이 되면 진짜로 침체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깨지면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요 세 가지 정도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향후에 몇 년 안에 침체가 온다라는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었죠. 있었잖아요. 있었죠. 데이터들을 과거를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역사가 또 될 수 있는 새로운 거네요.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아까 맞는 가정을 다 맞히기만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리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AI라는 것도 있지도 않았었고 원래 그다음에 예전처럼 페드가 좌충우돌 하지 않고 뭔가 룰 베이스로 딱 해가지고 딱딱 끊어버리면서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돈까지 막 풀 수 있고 그 돈 풀면 된다는 걸 이제 서브프라임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가 예전에도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지만 네. 요즘처럼 이렇게까지 소통은 안 했던 것 안 같아요. 했죠. 안 그러니까 했죠. 요즘은 진짜 소통을 많이 하니까 네. 저는 장단기 금리차를 볼 때 물론 그거를 뭐 3개월과 10년을 보느냐 뭐 2년과 10년을 보느냐에 따라 달리긴 하지만 이게 페드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앞으로는 올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던 게 단기가 그냥 올라가는 올라가서 거죠. 경기 침체하고 관계없이 그냥 네. 올라가서 수급이 꼬인 거죠. 예, 그렇게 보인 게 아니냐. 엄청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만 그런 의견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쪽 그러니까 장기 쪽의 네.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 같으면은 걔가 따라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안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거가 저는 이게 침체. 를 예. 반영하는 네. 거냐라는 게 이제 물음표를 던져지는데 네. 지금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제 맨 위에 파란색은 S&P예요. 네. 잘 올라갔죠. 이게 쭉 빠지다가 네.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영래포예요. 네. 영래포라고 영래포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중앙은행에다 돈 맡기고 이자 받는다. 쇼텀으로. 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예, 거죠. 중은 페드로 다시 페드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돈이. 예, 예. 근데 그 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들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게 뭐 지금 얘기는 TGA 뭐 그래서 네. 정부 채권을 얘가 사주고 있어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영래포 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낮아져서 이쪽에서 빠져서 트레저리로 넘어가서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밑에 이 노란색이 장당히 금리 차예요. 네. 제가 과거 건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70년대 빼고는. 여기가 지금 이제 100이거든요. 맨 아래가. 예. 100bp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bp를 찍자마자 여기 쫙 올라갔잖아요. 이게 언젠가면 SBB 사태예요. 네. SBB 사태 때 100 찍고 104, 105 찍고 거의 40 정도까지 그냥 확 올라갔어요. 그게 올라간 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 올라갔던 거는 금리 못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앞부분이 돈 무조건 줄 거다. 그러니까 돈을 예. 줄 거다의 개념보다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 쇼텀이 확 내려갔던 확 거죠. 내려갈 거다. 내려갔었던 예, 거죠. 예, 예. 이제 얘네들이 이거 금융 위기 터질 거기 때문에 페드는 금리 더 이상 못 올려. 그러니까 그럼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단기 금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확 내려가 버릴 그냥 거죠. 확 내려가 버릴 거다. 내려갔죠, 실제로. 내려갈 수밖에 예, 예. 없을 거다. 왜? 금융 위기를 막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또 풀 거다. 네. 그랬는데 돈을 푸는 방식이 새로워졌어요. 네. 뭘로 풀었냐면 BTF라는 걸로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돈을 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시가 평가를 보면 80짜리를 100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80짜리를 팔아서 고객이 돈을 찾으면 채권을 80에 팔아서 실현손익 20 만들고 80으로 이제 예금이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완화 효과랑 비슷하게 된 거죠. 그 난 거죠. 차이만큼이 돈이 풀린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가 평가한 금액과 그게 이제 뒤로 미룬다는 거랑 똑같죠. 만기가 원래 80에 팔아서 손실을 보고 SBB 같이 손실을 보고 그 손실만큼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다시 돌려주고 뭐 실제로 투자자한테. 채권이 들어가고 돈이 나온 거죠. 나온 거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돌아갔으면은 이게 실제로는 장기 금리가 올라왔을 텐데 올라가고 그러면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페드는 이거를 담보대출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즉 말이 뭐 BTF 예, 뭐 그런 거지 그림표를 뭐. 보면 저 BTF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나요? 네, 금액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역은행 이슈가 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역은행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네요. 보여주고 네.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돈이 있으면 저걸 계속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은행들, 지역은행들이 문제는 어딘지는 이제 뭐 찾아보면 뭐 어느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BTF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터질 것이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페드가 그거를 핸들링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빠지면. 근데 그렇게 터졌을 때 진짜 이번엔 큰 거라서 못 막을 거야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주식 포션을 굉장히 줄여야겠죠. 네.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 BTF가 저렇게 늘어나면 BTF라는 게 은행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장기채를 갖다가 페드한테 페드한테 맡기고 주고 돈을 돈 받는 빌리는 거잖아요. 거죠. 예. 만일에 BTF를 안 해줬다면 안 해줬다면 그걸 팔았겠죠. 팔았겠죠. 네. 그럼 이게 장기채니까 장기물이 엄청 금리가 올랐겠죠. 올랐겠죠. 근데 올라야 되는 게 못 오르니까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벌어지는 것처럼 거죠. 네. 보이는 게 그게 네. 효과 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 추정을 해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이 복잡하니까 섞여 네. 있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장기채는 어차피 발행 물량이 아니잖아요. 발행하기보다는 시장 수급으로 없죠. 움직이는 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80으로 원래 손실 봤으면 원래 이게 너 잘라.
포지션 줄여 이래가지고 확 줄여야 되는데 아니 뭐 안 잘릴 수가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장기채가 확 올라오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었어야 네. 되는데 이게 뒤에 거를 마이너스 난 거 너 일단은 이제 밸런스 시트에 찍지 말고 가져와.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그리고 100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팔면 80밖에 없는데 그게 시가평가도 안 하나요? 안 하는 거죠 지금. 네. 홀드 투 머추리티에 있는 거를 만기 보유 채권이 있는 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난 거를 갖다가 계속 돈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시가평가한 가격과 100하고의 차이만큼의 돈을 시장에다 계속 넣어주고 있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10년짜리 기준으로 그 효과가 몇 pp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너스 난 금리 차만큼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가 지금 100bp니까 100bp만큼 있는 100p 다 있다고요? 거의 근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단기 이 효과가?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리고 장단기 장기채 같은 네. 경우도 매도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50bp, 100bp 금방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상당한 큰 것 같아요. 차이다. 저는 이 차이가. 전화 1, 20pp라고 생각했는데 100pp라고 아니, 그러니까 100bp라는 얘기는 그냥 지금 마이너스 네. 역으로 돼 있는 네거티브 금리가 장단기 상당히 금리차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것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BTFP가 줄어드는 양상이 생겨야 이게 계속 올라가서 터지거나 이게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양상이 생겨야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지 않겠냐. 저도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뭔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보다 보면 계속하기 어렵겠는데 무서운데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를 이제 찾는 거죠. BTF 저렇게 계속 올라가면 못하죠, 겁나서. 못하죠. 저렇게 계속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저거 완전 반칙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원래 포지션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손실이 났으면 손실 컷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 이렇게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견딜만 하냐, 못 견딜만 하냐인데 지금은 그 견디는 거를 페드가 뒤에서 뒤에 딱 이제 제 아버지가 딱 뒤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돈 계속 줄 테니까 일단 안 팔아도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서 금리 더 올라가면 마이너스 막 한 70, 그러니까 100짜리가 70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10년짜리가 100짜리가 한 80 정도로 떨어졌는데. 누가 나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채권 샀는데 내 터지면 아이 걱정 마. 그렇죠. 내가 갖고 있어줄게. 내가 가지고 있어줄게. 너는 대신 집에 가서 편하게 자. 편하게 돈도 줄게. 돈도 줄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전 같으면 솔직히 딜링 계실 때도 느끼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 손실 난 거는 평가 안 해주고 내비두고서 뒤로 가면서 일단 앞은 다 막아줄게. 그리고 지금은 이자 차이 조금만 더 내봐. 뭐 5bp 더 내봐. 뭐 이런 거니까. 내부적으로는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BTFP에 저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저 부분을 네. 실물 시장에서는 그럼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저 있다. KRE라는 네. 지역은행 ETF가 지난주에 거의 1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서 지역은행에 대해서는 네. 매도를 치고 있는 거죠. 뭔가 하나 터질지도 모른다. 훌륭하네요, 진짜 시장이. 네. 그러니까 내포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BTF가 증가하는 걸 보고 지역은행들은 부실해서 뭔가 하나 터질 수 있으니까 지역은행들을 매도 치는 영래포하고 거죠. BTF하고 이렇게 교차된 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이에요. 네. 네. 이거는 근데 레인지를 따라서 다르니까 네, 일단 그래도. 올라가는 차이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오버랩을 시키면은 S&P 올라가는 차트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듯 했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거 꺾여서 SBB 사태 터지는 상황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나와서 설명을 할 때 이거 두 개를 오버래핑 시키면은 BTFP가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은 거꾸로.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좋아지는 거니까 S&P 더 오를 것도 같은데. 네, 같은데 차트 두 개로만 보면은 네. 결국은 돈을 풀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BTFP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돈을 회수하는 네, 느낌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게도 보이는 저 거죠. 차트가 최근에 오른 거는 다 돈 때문에 오른 것이다. 유동성 때문에 오른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네요. 네, 그렇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맞고 틀리고에 떠나서 근거가 되고 있네요. 뒤에 대해 왜 이렇게 움직였냐는 걸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뒤에 가서는 이거가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침체만 안 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떨어질 거잖아요. 네, 은행들도 문제가 안 생길 네. 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뭐 M&A 시키겠죠.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영향력은 적을 거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돈을 풀기만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근데 앞선 침체가 안 오기 위해서 그 조건들이 좀
좁지 않았나. 굉장히 좁죠. 그렇죠. 좁은 길이라고 매번 네, 이제 네, 네. 파월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그냥 그 지금 대표님 얘기해 주신 걸 다 들어보면 예전처럼 이 장단기 금리 차를 그냥 단순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인디케이터로 보기에는 지금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꼬여 있네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 네. 같으면은 그냥 안전자산이어서 뒤에 거를 계속 사니까 장기 긴 네. 거를 사니까 살 게 없으니까 네. 국채, 미국 국채 사야 네. 돼. 이러면서 막 그걸 사느라고 네. 얘가 금리가 내려간 건데 네. 지금은 사서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로스컷 날 물량이 못 팔아서? 못 팔든 네.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안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예전하고는 다르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가정 앞에서 해주신 게 기업 실적과 디스인플레이션과 페드의 지역은행 관리 능력 네, 관리 요거 능력. 세 개였는데 네. 이게 이제 다 긍정적으로 맞물려질 때 네. 되면 주식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예, 침체가 없다. 침체 없이 갖는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얘기하겠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어도 침체가 없었어. 네. 이런 예제가 과거로 지나가면 네.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거 한 5년 있다가 방송하는 사람들은 야 예전에 그런 일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설명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뭐 매번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의 장단기 김치의 역전이 있었는데 2번은 침체가 안 왔고 뭐 8번은 왔다. 우리 4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3번 되겠네요. 이제 많이 3번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제 횟수상으로. 네. 일단 당장 눈앞에는 기업 실적들 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 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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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런 가지인 것들 것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자료로 훌륭한 의견 들어봤고요.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